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저는 손경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비 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생명과학원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고3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걱정이 굉장히 제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2027학년도 수능이 선택형 수능의 마지막이죠. 다음 수능이 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는 입시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학을 무조건 한 번에 가야 돼라는 압박, 부담감, 걱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특히 이제 의학 계열, 약학 계열 혹은 뭐 수의학, 이공계, 그러니까 이과대학, 공과대학 이런 쪽 가려고 해가지고 과학 탐구를 선택했는데 특히 생명과학을 선택한 친구들 생명과학원이 지난번 2026학년도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다는데 나는 그거 잘할 수 있을까? 나 이거 문제 다 풀 수 있을까? 우리 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2026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얼마나 어렵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수능이 2027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수능에 대비를 하기 위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핵심만 굵고 짧게 제가 딱딱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제 소개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 이름은 손경호라고 하고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투스에서 이제 2년 전까지 제가 강의를 했었고 현재는 현장 강의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명과학 대표 강사였고요. 대치동에 있는 학원 있죠. 그리고 뭐 현탑학원, 그 분당에 있는 학원들에서도 제가 강의했었습니다. 대표 강사라고 하는 거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표 강사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1타. 그렇죠? 그 사이트의 이 영역에 가장 매출 잘 나오는 강사. 즉 강의력과 실력이 미친의 강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릴 수 있는 타이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잠깐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이 캐리커처 저하고 좀 닮았나요? 닮았죠, 닮았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감사하다는 의미로 좀 그린 캐리커처인데 그 감사가 뭐 수능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려준 게 아니고요.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수능 생명과학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전국에 한번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능 성적표에 생명과학 성적만 안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수능 생명과학에 오류가 있다라고 가장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지적한 강사가 바로 접니다. 제가 수능 당일날 이제 수능 시험이 나오면은요 바로 다 풀어봐요. 풀어보는데 이 문제는 오류가 있어라고 하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공지도 올리고 영상도 찍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하니까 학생들이 그 문제 시험에서 이상했는데 진짜 오류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수능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정답이 없다 이 문제는. 그래가지고 그 행정소송도 제가 자문을 했는데 결국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류도 지적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에 자문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그려진 캐리커처입니다. 그래서 수능 생명과학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다 믿고 맡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거까지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난번 수능이죠. 2026학년도 수능에 대한 총평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온라인 강의를 아마 진행했으면은 요 2026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아마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쏟아내기에는 이 영상이 너무 짧다 보니까는 아주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능에서 생명과학 이게 그전에는 생물이었는데 생명과학이란 과목으로 선택형을 본 게 2025학년도 수능부터 25학년다. 2005학년도 수능부터거든요. 자, 그 2005학년도 수능 역사부터 현재 이번에 2026학년도 수능까지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을 달고 나온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생명과학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진짜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시험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풀어본다고요. 그렇죠? 풀면은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걸려요. 왜냐면은 학생들하고 달리 저는 맨날 밥만 먹고 이 생명과학만 풀 거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되게 걸리는데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28분 걸린 시험지였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난이도가 진짜 높았습니다. 최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도 정말 어려운 시험에서 최상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정말 최상이 맞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아직 수능 성적이 통지가 안 됐기 때문에 1등급 커트라인과 2등급 커트라인, 3등급 커트라인이 예상치인 상태입니다. 예상치일 때 이번 2026학년도 수능의 커트라인 예상치는 1등급이 42점, 2등급이 39점, 3등급이 34점이에요. 자, 여기 앞에 2021학년 수능부터 있지요. 교육과정이 바뀌고 난 수능입니다. 쭉 6번의 수능을 쳤는데 42점짜리 수능이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2022학년도하고 23학년도 수능이 있었어요. 그때도 2등급이 39점이었고요. 3등급 커트라인은 34, 35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수능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가장 어렵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텐데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 물론 22학년도하고 23학년도 수능이 어렵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학생들이 공부를 했겠죠. 즉 학생들의 수준은 어려운 시험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가지고 올해 수능을 친 학생들이 물론 전년도 수능을 친 학생들도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공부했고 조금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42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2사 수능, 2호 수능보다는 어렵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때하고 커트라인이 똑같다는 거는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갔는데 커트라인도 올라갔다? 즉 문제의 난이도도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학생들은 그 시험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풀었을 때에도 28분 걸린 시험이었는데 학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시간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못 풀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왜 어떤 이유에서 부족했느냐? 문항의 구성이나 뭐 주제나 유형들은 평소하고 비슷했어요. 개념형 열세 문항과 추론형 7문항이거든요. 조금 아까 봤듯이 뭐 커트라인이 47점 이렇게 나오는 시험들 1등 커트라인이 나오는 시험들은 개념형 문항 개수가 좀 늡니다. 이게 쉬워요. 이거는 뭐 한 보면은 10초 20초 내에 풉니다. 학생들이 딱딱딱 푸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가 아주 많으면 15문제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추론형 문항이 5문항까지 줄어요. 그때에는 이제 학생들이 좀 쉽다고 느끼는데 이번에는 개념형 13세 추론형 7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지 딱 받아본 다음에 쫙 살폈는데 마음이 급한 거죠. 개념형을 빨리 풀어야 요 추론형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개념형 문항이 전통적으로 쉬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경향입니다. 경향인데 올해는 조금 더 시간을 오래 걸리게 만든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개념형 열세 문항은 보통 5분에서 6분 내에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뒤에 있는 개념형 문항, 추론형 문항들에서 7문항 나왔을 때에 그래도 한 문항에 3분 30초 정도 쓸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 개념형에서 학생들이 말린 거예요. 5분, 6분에 풀어야 되는데 8분, 9분에 푼 거죠. 혹은 10분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는 추론형 가서 마음이 바빠져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오래 걸렸느냐? 작년이나 재작년 좀 예전 수능과 다르게 이번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새롭게 보는 자료를 좀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보는 자료가 있으면은요 학생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당연하게 맨날 보던 그래프가 아니니까. 그리고 일과된 제가 지문이라고 했는데 이 지문이라서 국어 지문이 아닙니다. 막 엄청 긴 게 아니고 한 문항에 들어가 있는 글의 길이요. 그게 늘었어요. 생명과학은 글자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글자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글자의 개수가 늘다 보니까는 일과되는 글의 양이 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가지고 8분, 9분, 10분의 개념형을 다 풀고 마음 바쁘게 추론형을 넘어왔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추론형 문제들 중에서 좀 쉬운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풀면서 시간 좀 단축시킨 다음에 어려운 문항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 추론형 문제들은 쉬운 문항이 없었습니다. 한 문항이죠, 한 문항. 18번에 있는 사람의 유전. 일명 교배시험이라는 문항인데 그거 하나만 쉬웠어요. 그거 하나만 쉽고 나머지가 다 어려웠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물론 못 풀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건데 난이도 높은 거죠. 수업 시간 다 했다고? 새로운 스킬 없었습니까? 새로운 스킬 없었습니다. 이거는 6월, 9월 평가원에 이미 입증이 됐어요. 새로운 스킬 없을 거라고.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뭐라 했냐면은 야, 이렇게 6월, 9월에 새로운 유형이나 새로운 스킬을 만드는 것이 안 나왔으면은 기존 나왔던 기출 문제들의 논리나 스킬들을 두세 개를 한꺼번에 쓰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마지막 파이널 모의사 때 엄청나게 문제를 풀렸거든요. 그걸 대비하고 들어간 친구들은 괜찮게 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야, 니네가 시험에 들어갔을 때 시험이 펼쳤는데 이 시험지에 여러분 이제 보면 대충 난이도가 보이잖아. 보이는데 야, 이거 내가 봐도, 왜냐면 제가 보통 수업 듣는 친구들이 1, 2등급 친구들이 보통 마지막까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성적이 올라와서 1, 2등급으로 올라와요. 근데 그런 친구들 봤을 때에 야, 이거 문제 좀 이상한데?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라고 너희가 판단하면은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걸려. 그러면은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한두 문항은 버릴 수 있어야 돼. 나머진 대신에 근데 무조건 맞춰주고 라는 식으로 엄청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연습시킨 친구들은 점수를 다 잘 받아왔습니다. 47점, 45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를 시험장 들어가서 우왕좌왕한 친구들이 풀어낼 시간들이 없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말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명과학원 엄청 어려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쉬웠던 문제들이 어려웠으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은 거기서 어렵다라고 그러고, 상위권 친구들은 그건 잘 풀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풀고 왔는데 나머지 킬러 문항들, 추론형 문항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 어렵다라고 한결같이 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7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사실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난번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해서 이번 수능이 쉽다 어렵다? 이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수능 역사상 지난번 시험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쉬울 것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예측하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공부해야 됩니다. 혹은 뭐 쉽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수능 전략을 짜야 되는가? 전략적 접근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때 전략적 접근은 뭐냐면요. 3등급은 빠르고 정확하게 탄탄하게 다져놓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으로 등급을 올려나가는 거예요. 이거 3등급 만드는 거 어렵다 생각하는데 3등급 굉장히 쉽게 만들어집니다. 겨울방학 때 강의만 제대로 들으면은 3등급이 무조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아셨죠? 근데 못 만들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사가 잘못 강의했거나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공부를 안 했거나 그것만 아니면은 3등급은 생명과학은 무조건 나와요. 그 이후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방금 보여줬던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이번 수능 2026 수능이거든요. 그쵸? 2026 수능에서 34점 이란 점수요. 요 점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는 개념형 13문항과 추론형 7문항으로 나눠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근데 추론형 문항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3점짜리 문항이 아니에요. 2, 3점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7문항에서 2점짜리 4개와 3점짜리 3개가 섞인다라면은 대략 점수가 8, 9니까 17점이죠. 정도가 나와요. 17점 정도. 정말 높으면은 18점 정도가 나옵니다. 혹은 19점.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개념형 문항인 13문항의 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2에서 33이에요. 그러면은 32에서 33에다가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쉬운 추론이 있다고. 그것만 정확하게 맞아놓으면은 3등급은 무난하게 확보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개념형을 안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32, 33 만다라고 해서 쉬운 시험들에서는 3등급이 안 나오는데요. 자, 쉬운 시험일수록 이 추론형 문항의 개수가 준다고 말씀드렸죠. 개념형 문항의 개수가 늡니다. 그럼 당연하게 개념 문항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면은 요 3등급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추론형 나머지 문항들이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번 같이 7문항 중에서 한 문항만 쉽고 6문제가 다 어려운 그런 케이스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중에서 쉬운 추론형 같은 것들은 맞추어 주면은 3등급은 무난하게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려운 추론형들 보통 이제 뉴런과 근수축이 되는데 혹은 세포분해 매칭들 그런 것들 중에서 몇 개를 맞추면 이제 2등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맞추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추론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스킬을 정확히 쓸 줄 몰라가지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 수업을 들은 친구 중에서 적어도 스킬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틀린 친구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초고난도 문항들을 맞춰주면은 이제 만점 혹은 47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문제 중에서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는 그 문항은 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친구들은 2등급 극초반에 걸리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어려운 시험들은 그런 문항 빼면은 아예 42점 맞는 거고요. 이번에 초고난도로 나온 문항들의 점수가 8점이었어요. 그것만 빼도 1등급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야 내가 봤을 때 너무 어려우면은 한두 문항은 포기해도 돼. 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쉬운 시험이라면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수능 시험 들어가면 알아요. 이 문제는 쉬운 시험지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내가 공부한 걸 다 바탕으로 다 풀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쉬운 추론들은 무조건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추론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만점 맞으면 좋죠. 만점 받으면 좋은데 그 만점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면은 특히 N수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년도 있어 내후년도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해서 점수 잘 받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맨 처음 말씀드렸죠. 입시가 바뀐다고. 올해 이번에 한 번에 대학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등급은 확실하게 맞아 놓고 개념형은 다 맞춘 다음에 쉬운 추론형들로 점수를 올린다. 그거부터 먼저 한다. 그런 다음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어려운 추론형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 수업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겨울방학 때 개념형 문항은 무조건 다 맞추는 거고 그 이후에는 추론형들을 조금씩 하면서 쭉 1년 동안 끌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 수업이 좋다는 걸 알겠는데 왜 그럼 저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전략적 접근에서 첫 번째, 강의력이 이미 이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념형 문항들 뭐 여러 설명 잘하시는 분 많지만은 생명과학 어떤 한 사이트의 대표 강사였다고요. 이미 강의력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선배들도 당연하게 입증된 결과를 내왔죠. 만점, 1등급, 2등급, 뭐 상위권 대학, 의학대학 간 친구들 많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독보적이에요. 물론 학생들이 이제 많은 컨텐츠를 풀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사고 대형 학원을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문제를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그런 대형 학원들의 문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문제들 많은데 저도 그만큼의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학생들에게 전부 제공을 해왔고요. 자, 제가 이제 1년 동안 만드는 교재와 이제 모의사들을 일부만 좀 나눠놓은 겁니다. 나눠놓은 것이고 여기에는 요 두 종류를 이제 겨울방학 때 쓰게 되거든요. 요거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자, 개념 설명 깔끔하게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유형별로도 어떻게 나오는지 해서 이런 유형 나왔을 때는 요런 거 봐야 된다. 보기 같은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도 다 정리해주고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통 보시면은 문제집들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요 그냥 막 나열을 해요. 연도별로. 근데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이 문제 푼 다음에 이거 풀어야 되고 이거 푼 다음에 이거 풀어야 되고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제가 직접 다 터치해가지고 배열해 놓습니다. 해설 저희 연구진도 있지만 제가 다 써요. 연구진 친구들은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은 제가 문제를 만든 다음에 다시 검수를 좀 시켜주고 학생들 관리하고 이 정도를 하는 거고
웬만한 컨텐츠는 제가 전부 다 만듭니다. 제가 진짜 하루에도 잠을 거의 못 잘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해설 이런 거 제가 다 쓰고요. 해설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다 쓰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한 내용 그대로 다 써요. 자, 그런데 이 글을 읽기가 좀 힘들고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들에 한해서 이렇게 QR 코드 붙어 있거든요. 요 QR 코드를 딱 이제 그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비추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영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제공된다기보다는 바로 연결이 돼요. 연결돼서 제가 여기서 했던 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제가 여기 블러처리 되어 있는 것들은 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블러처리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항 분석법이나 스킬도 독보적입니다. 학생들이 생명과학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문제는 이거, 어떤 문제는 이거 이런 식으로 내신 때만 듣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생명과학은 이거 뭐 너무 유형도 많고 문제 풀 스킬 다양하다 보니까는 내가 언제 어떤 걸 써야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해줘요. 그 스킬이 막 엄청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서 응용하게 만듭니다. 그런 힘을 길러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오면은 어떤 스킬들을 써야 되고 어떻게 이제 우리 접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하나씩 강의해주고 다시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 요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제가 좀 부끄럽지만 자랑 좀 하자면은 요즘에 이제 AI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 도입해가지고 모두 많이 하고 하는데 이미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제 AI를 가지고 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학생들의 약점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AI가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이미 특허도 있습니다. 특허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해오거나 테스트를 해온 거를 거기에 넣으면은 이 학생들은 이거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원들이 보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면은 제가 그거를 녹여가지고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해줄 겁니다. 혹은 컨텐츠에 전부 녹여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질문하고 싶다. 당연하게 1대1 카카오톡 질문 시스템 구비가 되어 있고요. 플러스 친구로 송경호 생명과학 연구소라고 치시면 되는데 채팅창에 돋보기 있거든요. 눌러가지고 손경호라고만 치시면은 이렇게 딱 뜹니다. 뜨면은 학생들이 거기서 카카오톡 친구한테 치듯이 채팅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거기다 한번 치시면 돼요. 치면은 제 휴대폰으로 오느냐? 제 휴대폰이 아니고 이렇게 관리 사이트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은 이제 저희 연구원들도 보고 저도 같이 보면서 이제 모든 이력들 다 추적할 수 있게 되고요. 질문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해준 거니까 제가 직접 답변을 하고 되고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행정적 질문들은 저희 연구원이 답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도적인 컨텐츠, 강의력, 관리 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제 수업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느냐? 총 4단계 진행이 되는데 3월 학력평가 전까지 개념 완성과 기출 분석을 하게 되고요. 3월 학력평가 이후부터 6월 평가원 전후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추론형 문항들의 스킬을 계속 체화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에는 개념형 문항들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로 개념형 문항에 대한 하프 모의사라 부르는데 보통은 저는 개념형 모의사라 부르거든요. 그 열세 문항에 대한 거를 계속 풀릴 겁니다. 처음에는 한 10분, 11분 주는데요. 점점 시간 줄입니다. 뭐 5분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되면은 엔제를 풀게 되면서 같이 모의사를 1회 수업을 하게 되고요. 파이널 모의사 때에는 2회분의 모의사를 같이 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 완성, 1년 커리큘럼이 가장 핵심이 되고요. 이때 개념형 문항을 다 만들 겁니다. 3등급은 이때 무조건 확보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쉬운 추론형 두세 문항까지. 그래가지고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흔들리면은 나머지 다 말짱 도루묵이고 이때 개념형에 대한 걸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개념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1년 커리큘럼이 가장 중요하므로 겨울방학 때부터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개념만 들들 외우게 시키느냐, 어떤 자료가 나와도 분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쉬운 추론형들, 그리고 어려운 추론형에 대한 스킬을 풀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스킬들을 이때 전부 다 강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수요일 날 방위관에서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12월 31일 날
처음 개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 걱정도 많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꼭 대학 가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 부담 많으실 거거든요. 자,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손경호였고요. 우리는 본 강의 시간에 저하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긴 영상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